단지 어릴 때 배웠던 믿음뿐. 우리가 가진 생각 중에는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길을 건너기 전에 양쪽을 다 살펴라 같은 생각은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쓸모없어지는 생각도 있다. 낯선 사람을 믿지 마라 라는 말은 어린이에게는 좋은 충고가 되지만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대로 믿는다면 외톨이가 되어 외로워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그게 정말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는 것일까? 예를 들어 왜 나는 그건 네가 배우기 힘든 거야 와 같은 말을 믿는 걸까? 차라리 지금 이 말이 나에게 맞는 말일까? 도대체 그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1학년 때 선생님이 했던 말을 내가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을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낫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은 남자들이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게 하고, 여자는 나무를 타면 안 돼 라는 말은 여성들이 활발해지지 못하게 한다. 어렸을 때 세상은 두려운 곳이라고 배웠다면 우리는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낯선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속일 거야. 같은 말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세상은 안전한 곳이라고 배웠다면 잠시만요. 아이고 댓글창이 네 죄송해요. 항상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미안해 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이 어렸을 때 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믿도록 배웠다면 항상 무슨 일에서든지 맨 마지막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항상 먹을 것을 얻지 못했다. 때때로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 마치 투명한 인간이 된 것처럼 느낄 것이다. 혹시 어린 시절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믿도록 배우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지금 외로울 것이다. 사람들과 친해진다 해도 금방 관계가 끝날 것이다. 가정에서 충분치 않아 라고 믿도록 배우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찬장이 비어있다고 느끼거나 항상 빚에 쪼들리고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상황은 항상 더 나빠질 뿐이라고 믿는 가정에서 자란 고객이 한 명 있었다. 그는 테니스를 치는 것이 큰 낙이었는데 어느 날 무릎을 다쳤다. 아는 의사를 모두 찾아다녔지만 상태는 더 나빠졌다. 결국 테니스를 영영 칠 수 없게 됐다. 또 다른 고객은 아버지가 목사였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 항상 남을 먼저 챙겨주도록 배웠다. 지금 그는 자신의 고객에게 최고의 거래를 성사시켜주면서도 자신은 빚에 허덕인다. 그는 아직도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믿으면 그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내가 원래 그래 또는 그게 원래 그런 거잖아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 신념체계로 들어온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도 알고 보면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당신도 아침 일어나서 비가 오는 것을 보면 날씨가 왜 이리 엉망이야 라고 말하는가? 경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신 거죠? 비가 와서 오늘은 더 촉촉하네. 오늘은 촉촉한 하루가 될 거네 라고 말씀을 하셨길 바라면서 날씨가 엉망인 게 아니다. 그냥 비가 올 뿐이다. 우리가 알맞은 옷을 입고 기분을 바꾸면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다. 비가 오는 날을 엉망이라고 생각하면 비가 올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의 흐름에 몸을 맡기기보다는 하루 종일 짜증만 낼 것이다.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으면 즐거운 생각을 해야 한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공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사랑하며 살고 싶으면 사랑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네,
감정학원 할게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과거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이제 변화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에 오기 위해 거쳤던 과정일 뿐이다.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의 마음의 집을 청소하기 원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가장 작고 치우기 쉬운 방부터 청소를 시작한다. 나는 곧 그 결과를 본다. 이 특별한 경험은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모험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나는 자유로워진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서울도 비 오나요? 신랑이 트윈스 간다 그랬는데 비 나와라! 네, 제가 책 쓰느라고 신랑이 아니지 책 쓸 동안은 갔지. 내가 그래서 근데 새벽에 갔는데 제가 그때 조금 예민하긴 했어요. 근데 책 쓸 동안 저녁에 아이를 좀 봐주긴 했죠. 제가 그래서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에휴, 그래요. 그런 것이죠. 뭐 강경화 씨도 강경화 전 장관님이 그러셨죠. 남편이 뭐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인가요? 그쵸? 네, 오늘 그리고 뭐였지? 오늘 저기 나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고파? 오늘의 시크릿 내용은요. Everything we think and feel determines the future. If you worry or fear, worry and fear will enter your life more. If you worry or fear, will enter your life more.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당신 삶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오늘 그 명상 내용이랑 이번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네, 어제 어디까지 읽었더라? 아무도 감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그걸 끌어당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의 일부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좋은 생각만 하겠냐. 모든 생각을 감시하기는 불가능하다. 과학자된 사람이 하루에 6,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6,000가지 생각을 다 통제하려고 하면 얼마나 녹초가 될지 상상을 하는가? 이런 내용을 어제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감정이다. 감정을 보면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여기까지 했고요. 더 읽을게요. 감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감정은 당신이 인생을 창조하게 도와주는 가장 멋진 도구다. 생각은 모든 결과의 1차적인 원인이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일은 결과이고 감정 역시 그런 결과의 하나다. 원인은 늘 당신의 생각이다. 감정은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는 멋진 선물이다. 감정은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 재빠르게 알려준다. 감정이 갑자기 곤두박질 쳤을 때를 생각해보라. 어쩌면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였는지는 모른다. 그 감정은 소식을 들은 즉시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은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즉각적인 신호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하고 그 감정의 주파수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생각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안다. 좋은 감정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감정이 생기면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우울, 분노, 원한, 죄책감 이런 감정이 느껴지면 힘이 빠진다. 그것들은 나쁜 감정이므로 아무도 당신이 기분 좋은지 나쁜지 알려줄 수 없다. 어떤 순간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은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뭐지? 하루를 보내면서 자주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질문을 던지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분이 나쁘면서 동시에 좋은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건 법칙에 위배된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므로 지금 기분이 나쁘다면 그런 나쁜 기분이 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은 주파수를 결정하고 감정은 당신이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곧바로 알게 해준다. 어떤 순간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틀림없이 그에 반응해서 기분이 나빠질 일과 나쁜 일을 당신에게 더 많이 되돌려 보낼 것이다. 어떤 순간 당신이 기분이 언짢으면서도 생각을 바꿔서 기분이 나아지지 않도록 기분이 나아지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기분 나빠질 상황아 더 많이 일어나라 더 많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이제 기분이 안 좋더라도 기분이 좋아지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기분이 나빠질 상황이 더 많이 일어나라고 속으로 외치는 거랑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벌써 23분이네요. 남편들께서 문제네요. 네, 어떡하지? 후딱 오늘의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사 어디 갔어요? 이거 잠깐 간단히 읽을게요. 왜냐면 이게 29일자로 했어야 어제 29일자로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바이든 취임 100일이 됐는데 이제 결국에는 물가 상승 신호가 지적되면서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몇 달 전에 계속 했던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비트코인 사고 많이 번 사람이 이것저것 하는 거야 상관없어. 욜로족이 되든 플렉스를 하든 명품을 지르든 근데 저기 명동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딸이랑 아침에 이제 논다고 버스 타는 거 좋아하니까 버스 타고 나가면 그쪽으로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저희 집에는 초록색 버스가 다니고 이제 파란색 버스를 타려면 이제 광화문까지 나가야 돼서 거기서 이제 파란색 버스 타고 저기 명동 쪽으로 도는데 와 진짜 9시부터 그 백화점 앞에 명품관 앞에 명품 사겠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다르구나. 난 근데 그게 또 그냥 지르는 것기도 하지만 이게 뭐 샤테크가 된다면서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시간도 아깝고 저는 그래서 맛집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줄 서는 것 왜 밥을 먹으면서 줄을 서야 되지?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요리를 하기 싫어하는 것도 요리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 시간 대비 결과물이 좀 아까운 거죠. 장 보고 레시피 찾아보고 그리고 어쨌든 총 3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장 보는 시간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그 시간도 아깝고 특히 맛집으로 가게 되면 맛집으로 요등해야 돼서 그 앞에서 줄 서야 되죠. 그리고 음식 나오는데 시간 걸리죠.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저는 아무튼 그래요. 갑자기 죄송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반도체 업계가 받을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inflation is inevitable. Today's article is about inflation is inevitable. The only solution is to raise interest rates.
근데 이렇게 되면 되게 어려워질 거라는 건데, 이제 금리 인상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도체 업계가 받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세계적인 칩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설비 투자에 나서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기업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세제안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율은 지금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내일 한번 해야겠다. 별로 길지는 않은데 요거 제가 기사를 썼는데요. 이건희 상속세가 12억이 아니고 12조를 내야 되고요. 6분의 1을 어제 냈고, 어제까지가 내야 될 마감 시한이었대요. 이게 사후 돌아가신 지 6개월 안에는 세금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액수가 클 경우 1,000억인가 이게 넘으면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대요. 그런데 여기는 액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6년에 걸쳐서 2조씩 납부를 하기로 했고, 세금으로 2조를 이제 그만큼 뭐 버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또 아무리 기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12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게 바본 거죠.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부동산을 사놓거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라는 것도 내가 판다고 바로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짜 막 초등학교 때는 왜 은행에선 돈을 빌려주고 왜 이자를 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왜 현금, 그렇게 부자인데 왜 현금이 없다는 그러지? 이런 생각을 막 못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뭐 내가 어쨌든 뭐 그런 게 알게 됐는데, 그래서 총 4천억을 대출받아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근데 4천억을 대출받는 것도 은행권에서 힘든 일이죠. 아무리 은행이어도 4천억을 한꺼번에 대출을 하기에는 힘들어서 2천억씩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10조 원을 나머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 고소득층의 세율은 지금의 2배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하는데,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조언인데, 요거는 내일 읽을게요.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댓글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지원이 오랜만에 밥